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주가 또 시작되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다운되었다가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더 수급이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좀 봤던 부분들인데 아쉽게도 갭 상승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소극적인 수급적인 분위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상승 탄력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내일, 모레, 이번 주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세적인 상승 분위기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수에 관련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하나하나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바로 앞에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진칼이었습니다. 자, 한진칼이었는데 뭐 말씀드리자마자 오늘 월요일 날 크게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좀 터치를 했습니다. 1차 목표가가 67,000원이었는데 오늘 1차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번 거래량도 좋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적인 움직임도 아주 좋습니다. 뭐 2차 목표 가격까지 좀 가져가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 이렇게 대형주라고 해서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들을 대응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10% 이상씩 움직이면서 단기 수익을 끌어올리는데 엄청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진칼에 대해서 일단 2차 목표가까지 보유를 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갭 상승한 이후에 좀 현재 마이너스 0.3%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제가 일진 머티리얼즈를 들고 나온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단기적인 눌림목 현상에서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었고요. 아무튼 뭐 동사의 움직임들 뭐 오늘은 상승 탄력이 그렇게 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라든가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또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관련된 소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동박 쪽으로 해서는 거의 뭐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거의 세계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 일본 업체들이 동박 쪽으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업체들이 넘버원이었는데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상당한 시장 점유율과 그런 부분에 끌어올리면서 동박 시장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달리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고, 물론 중국 후발주자 중국 업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박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그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동사 또한 198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박 쪽에 올인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서야 좀 빛을 많이 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 기간이 있었고 기술 개발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 상승에 따른 상당히 좀 수혜주로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계속해서 목표 가격까지 좀 홀딩해 나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한국항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한국항공을 좀 들고 나왔던 부분들이었는데, 자, 2차 목표 가격이 31,000원이었어요. 대한항공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한항공이 2차 목표가 31,000원인데 아쉽게도 오늘 뭐 38,000원까지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많으니까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면서 2차 목표 가격까지 좀 홀딩을 해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좀 신규 정보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신규 정보를 좀 들고 나왔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지난주에는 컨택트 관련주들 뭐 화장품을 비롯해서 항공, 그리고 카지노, 그리고 여행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대한항공, 한진칼, 그리고 호텔신라 등 여러 컨택트 관련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제약바이오 쪽에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의 저점 매수를 해볼 만한 기회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다름이 아니라
셀트리온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셀트리온이 현재 가격이 27만 원입니다. 현재 가격 27만 원 그대로 좀 매수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최근 들어서 좀 하반경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마음 놓고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의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동사의 수급적인 분위기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좀 움직임들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연기금 쪽에서 물론 매도 물량도 좀 나오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투신 쪽에서도 순간순간 매도 물량을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매수하려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매수로 전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셀트리온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 한번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자료화면 보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화면을 좀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셀트리온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동사의 작년 매출이 1조 8천억이 넘어가면서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이번 1분기 실적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아쉽게도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이 좀 깊었던 부분들이었죠. 물론 공매도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의미에서 좀 내려왔다라고 봐야 되고 셀트리온의 성장성과는 별도로 좀 봐야 되는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보게 되면 유럽 쪽 매출입니다. 유럽 쪽 매출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해서 매출이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보시는 거죠. 북미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현재 북미 시장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 특히나 트록시마 같은 혈액암 관련된 부분들에서 트록시마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허주마를 비롯해서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좋은 실적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확진자 수가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 코로나 관련된 백신 접종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못지않게 확진자 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다시 한번 좀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적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mRNA에 대한 화이자랑 그리고 지금 모더나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된 건 없지만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었죠. 지금 백신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보면 셀리드라든가 제넥신 관련 종목들이 좀 오늘 반등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이제는 저점 잡고 이제 다시 한번 더 상승 분위기를 좀 기대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이런 기술적인 흐름으로 해서 주가 조정받았던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대할 시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회담에서 이 백신 관련된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백신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치료제 관련된 종목 중 약간 기대감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백신 관련 전망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 백신을 만드는 것보다 백신이 치료제를 만드는 것보다 솔직히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투자 금액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좀 만들기가 백신에 비해서 좀 쉽긴 한데 아무튼 지금 레키노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키스탄에 최근에 수출 얘기도 좀 나왔었고
자, 그리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확진자 수는 지금 백신 접종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확진자 수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남미 쪽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라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북미라든가 나이지리아라든가 뭐 브라질이라든가 변이 바이러스에서 치료제가 동사의 치료제가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고 있고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30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2차 목표 가격을 32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5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